자, 이제 이혼에서 마지막 단계인데요. 바로 재산 문제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있는데요. 위자료는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에게 1,000에서 3,000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같이 형성, 유지, 관리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남편은 열심히 회사 다녀서 돈을 벌고 아내는 이제 집에서 가정살림 열심히 하고 애를 키웠다. 근데 뭐 집 한 칸 마련하고 뭐 연금이 있고 통장에 뭐 예금이 얼마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 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씩 나눠야 될까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건데요. 남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신이 다 밖에서 돈 번 거기 때문에 자신이 대부분 가져야 된다. 아내는 돈 번 게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도 이 내조의 기여도를 인정하거든요. 아내분들이 열심히 가정에서 가정 살림 잘하고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정주부의 내조도 기여도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를 30%, 지금은 50%까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재산 규모라든지 혼인 기간에 따라서 5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 규모가 좀 크고 결혼 기간이 짧으면 그 비율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이 돈을 번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셨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 받을 수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이건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이 뭐 한 달 전에 건물을 물려주셨다. 그거를 한 달 후에 재산분할 청구한다. 이건 안 되겠죠.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시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고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아내도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열심히 관리했다. 그럴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이 되겠죠. 하지만 그 경우에는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30% 내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남편이 지불해왔다. 아니면 결혼 전에 남편이 어떤 상가를 가지고 있었고 결혼 생활 후에 별다른 재산은 없고 그 옛날에 있었던 재산이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이혼한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도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별로 기여도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이 되지 않지만 결혼했는데 뭐 10년, 20년 지났다. 그러면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재산분할은 웬만하면 다 모든 재산이 됩니다. 결혼 후에 생긴 부동산, 예금, 주식, 펀드, 뭐 자동차, 심지어는 연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분할연금 제도라고 해서 일정 요건이 해당하면은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고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이런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혼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지만 무조건 또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해서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이제 결심하시고요. 또 어차피 이혼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현명하고 똑똑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셔가지고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